공식 해설서의 논리가 완전히 오류입니다.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집중! 안녕하세요. 논리개념 매뉴얼 저자 이혜왕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머릿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다. 이때 소수 의견은 둘로 나뉘는데 반대 의견은 말 그대로 다수 의견의 결론에 반대하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고요.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입니다. 제가 이러한 개념 구분을 차용해서 리트 공식 해설서에 대한 별개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해요. 결론, 즉 발표된 정답에는 동의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살펴볼 문제는 2013학년도 리트 추론증 15번인데요. 공식 해설서의 논리가 완전히 오류입니다. 그런데 공식 해설서를 무비판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해설서, 해설 강의가 제법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무심코 오개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공식 해설서를 비롯한 다수 의견의 논리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집중! 다음으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입사원 선발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각각 상중하로 평가하여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하기로 하였다.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선발하기로 하고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1점을 부여하였다. 지원자 ACD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의 정보 숫자로 바꾸고 더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관계를 살펴보면 D가 합격하면 이보다 총점이 높은 AC는 다 합격하겠구나. 또한 A가 합격하면 이보다 총점이 높은 C가 합격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서 전달의 실수로 인사 담당자에게 B의 평가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 대신에 다음 사실이 알려졌다. 첫째 조건, B가 선발되지 않고 C가 선발된다면 A는 선발된다. 이거 논리식으로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죠? not B이고 C이면 A이다. 둘째 조건, D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명이 지원자는 선발된다. not D이면 A, B, C다. 자, 이로부터 추론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B는 합격하지 않았는데 11점인 C가 합격했고 이때에 10점인 A도 합격했다. 그렇다면 B는 10점 아래겠구나. 그래서 선발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둘째 조건 보니까 8점인 D는 불합격했는데 A랑 C뿐만이 아니라 B도 합격했단 말이죠. 그 말은 B는 8점보단 높구나. 그리고 이로부터 B의 총점이 9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볼 건데요. D는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거나 딱 둘 중 하나죠. 만약 8점인 D가 선발된다면 이보다 점수가 높은 A, B, C가 모두 선발돼요. D가 선발되면 A, B, C, D가 모두 선발된다. 근데 D가 선발되지 않으면 A, B, C가 선발된다 그랬죠? 따라서 A, B, C가 선발된다. 요 두 경우가 전부 다. 여기까지 추론한 후에 선지를 살펴보면 기억, A와 C는 반드시 선발된다. 경우의 수가 딱 2개밖에 없는데 이때 모두 A랑 C가 다 선발이 됐어요. 따라서 A와 C는 반드시 선발됩니다. 또 어떤 선지도 적절할까요? 두 경우에 항상 B가 선발되었으니까 B는 반드시 선발된다 라고 해도 적절하겠죠? 니은 2명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다라 그랬는데 없죠. 3명을 선발하거나 4명을 선발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디귿, B는 상중하로 평가받은 영역이 최소한 하나씩은 있다. B는 총점이 9점이었는데 이거는 중, 상을 받아도 되죠. 즉 하로 평가받은 영역이 없어도 된다고요.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끝. 지금까지 다수 의견의 논리를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오류를 찾으셨나요? 못 찾았다면 딱 5분만 영상을 멈춰놓고 혼자 치열하게 고민해보세요. 출제 기간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해설서와 해설 강의가 무엇을 놓쳤는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개념에 비춰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해설을 이어서 봐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했다는 전제하에 셋을 세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빵! 네, 다수 의견은 공허한 참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출제기관이 공허한 참을 고려하지 못했다? 떠오르는 사건 없나요? 2023년 입법고시 스키장 문제예요. 정답 가안 발표된 걸 보고서 잘못됐다. 출제자가 공허한 참을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법률저널에 기고도 하고 해서 이후 정답이 변경되었거든요. 당시 입법고시 출제자가 놓쳤던 공허한 참이란 조건문의 앞부분 전건 A가 거짓일 때 전체 조건문이 무지성으로 참이 된다는 원리였어요. 이러한 공허한 참은 논리 퀴즈 풀 때 쓰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2019학년도 11월 수능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A면 B다라는 조건문에서 전건 A가 거짓인 경우에는 훅
조건 B의 참거짓에 관계없이 그 조건문은 참이다. 같은 내용이 5급 피셋 언어 논리, 입법고시 피셋 언어 논리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공허한 참을 고려해서 조건을 다시 살펴볼게요. 자, 먼저 B가 선발되면 첫 번째 조건이 공허하게 참이 되죠? 이 정건이 거짓이 되니까. 또한 D가 선발되면 두 번째 조건이 공허하게 참이 돼요. 끝으로 B와 D가 동시에 선발되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모두 공허하게 참이 되고요. 참고로 B와 D가 동시에 선발되지 않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전 건이 참이면서 후 건이 거짓이 되므로 이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D가 선발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A, B, C 셋이 선발돼요. 이때 B의 총점은 D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9점 이상이고요. 모든 영역에서 상으로 평가받는 12점 이하여야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 D가 선발되니까 이보다 점수가 높은 A씨는 자동으로 선발이 되죠. D가 선발되었으니까 두 번째 조건 공허하게 만족하고, 또 B가 선발되지 않고 C랑 A가 선발되었으니까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해요. 이때 B의 총점은 선발된 사람 중 가장 점수가 낮은 D보다 낮아야 하니까 7점 이하이고 모든 영역에서 하를 받은 4점 이상이어야 할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경우 B랑 D랑 다 선발되면 이 두 조건 공허하게 다 만족하죠. 그리고 D가 선발되었으니까 이보다 점수가 높은 A씨도 선발이 돼요. 이때 B의 총점은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최저 4점부터 최대 12점까지 모든 범위가 다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풀이 과정 중에 어떤 논리적 비약이 있었나요? 전혀 없어요. 제가 논리학 전공하는 박사님과 수학 전공한 분께 교차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완벽하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하자면 선발 결과는 A, B, C, A, C, D, A, B, C, D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요. 또 B의 총점은 4점부터 12점까지 모두 가능하다. 그럼 이제 공식 해설서에서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쉽게 보일 겁니다. 먼저 A, B, C, D와 A, B, C 두 가지 경우만 있다는 적절하지 않죠? A, C, D까지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의 총점이 9점이라는 것도 틀렸어요. 특정 점수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가 9점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진행한 나머지 풀이는 전부 헛소리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공식 해설이었기 때문에 많은 해설서와 해설 강의가 이를 복사 붙여넣기 하듯 똑같은 논리로 설명한 경우가 많아요. 전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으로 정답을 맞히는 거죠. 혹시라도 주변에 이 공식 해설서와 똑같은 논리로 이 문제를 공부한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 다른 수험생들이 이 잘못된 해설로 공부하지 않도록요. 자, 근데 의문이 하나 남아요. 어떻게 공식 해설서의 해설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해설자와 출제자가 달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쩌면 출제자는 공허한 참이니 뭐니 신경 쓸 거 없이 아주 단순하게 풀길 의도했을 수 있어요. 문제의 조건에서 D는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이때 D가 선발되면 점수가 높은 A씨는 자동으로 선발이 돼요. 이때 B가 선발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D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둘째 조건에 의해서 A, B, C가 선발되죠? 이 두 경우를 보니까 어떤 경우든 A랑 C는 선발이 되죠? 따라서 기억은 반드시 참이다. 자, 그리고 니은 두 가지 경우 적어도 셋이 선발되죠? 따라서 두 명을 선발하는 경우는 없다. 끝으로 디귿. B는 상중하로 평가받은 영역이 최소한 하나씩은 있다? B의 총점을 확정할 만한 정보가 지문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렇게 하나씩 있다 라고 단정짓는 건 틀리다. 참고로 B가 상중하로 평가받은 영역이 하나씩 있다라는 것은 B의 총점이 7점에서 9점 사이라는 거죠. 근데 A, B, C, D를 다 선발하는 경우에 B는 4점도 가능하고 12점도 가능하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죠? 공허한 참이니 뭐니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딜레마라는 논리 개념으로 쉽게 풀어낸 거예요. 끝으로 논리개념 매뉴얼을 공부하지 않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허한 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A이면 B 이 조건문을 표로 나타낼 때 A도 참이고 B도 참인 경우만 따지면 절대 안 돼요. 공허한 참을 놓친 거죠. 이 조건문은 A가 거짓인 경우에도 참이기 때문에 조건문을 표로 옮길 때는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전 건이 참이면서 후 건이 거짓인 경우는 조건문이 거짓이라는 거니까 성립하지가 않고요. 다음으로 논리 퀴즈에서 전 건이 거짓이라서 공허하게 참이 되거나 혹은 후 건이 참이라서 시시하게 참이 되면 그 조건문은 활용 가치가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들떠볼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정보도 따로 도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조건들로부터 정보를 추론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논리 퀴즈 많이 풀어본 분들은 다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끝으로 독해할 때 공허한 참이라던가 시시한 참 이런 건 적용할 수가 없어요. 논리 퀴즈 풀 때는 공허한 참, 시시한 참이 유효할 뿐더러 유용한데 독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었다가는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독해 지문의 조건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꽤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논리 개념 매뉴얼에 잘 정리해뒀거든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1회독 정독하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에 이런 식의 잘못된 해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 전해주세요.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